귀엽다. 북동부의 고원 지역인 칸갈로 향하는 길에 유목민을 만났습니다. 네, 내려와봐. Kaç tane koyunun var şimdi burada? Cüzü geçkindir. İşçinden geçkin abi. Buraya iş yapmaya çalışmaya geldim. 이 드넓은 초원에서 300마리나 되는 양들을 혼자 돌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 목동에게는 양들 사이를 누비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시선은 항상 양들에게 고정되어 있으며 잠시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이 녀석. 그림자 경호를 수행 중인 초원의 보디가드라고 해야 할까요? 강인함과 충직함으로 고원을 지키는 양치기 개입니다. Tabii böyle kendi böyle hiçbir şey diyemem adama ama kurt falan, it falan gelse var ya bu kadar hücum etmiyor kendi böyle zaten. 올해 9살, 노령이지만 왕년에는 늑대와 싸워 이긴 전적도 있답니다.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방을 다 둘러보잖아요. 여기저기. 야, 멋있다 정말. 응? 개 발바닥이 사람 발바닥, 사람 손바닥만 하네. 제가 여러 곳에서 그 유목지대 양치는 개들을 봤는데 대체로 사납거나 자주 짖거나 하는데 이 녀석은 좀 덩치도 그렇지만 좀 느낌이 달라요. 조용히 이래요. 따라가네.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목축견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고원의 초원지대입니다. 터키에는 아나톨리아의 사자라고 불리는 목축견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곧 도시의 이름이 된 전설의 양치기계 칸갈인데요. 칸갈에 있는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내려와봐. Merhaba. Hoş geldiniz. 반갑습니다. Abdurrahman Kangal. 칸갈은 기념우표나 동전에도 등장하는 터키의 국견이라고 합니다. Saf Türkiye şampiyonunun oğulları 10 aylık saf kangallar. 10개월인데도 덩치가 예사롭지 않죠. 평균 신장 80cm, 체중은 60kg이 넘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덩치 많아. Patilerini de çek. Patilere bak bak. 사자로 착각할 정도로 덩치가 크고 시커먼 얼굴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이 특징이죠. 뭐 진짜 이를 보면 뭐 그 어마어마하죠. 우와. 근데 물지 않아. 얼마나 착해. Anneleri öldü. 칸갈의 또 다른 특징은 귀인데요. 보다시피 짧게 잘려져 있습니다. Ben kangal köpeğinin kulağı kesilir. Çünkü dağlarda boğuştuğu zaman hassas, kulak hassas. Bir de çobanlar bağırdığı zaman duyulması için. Sürüleri bunlar çok gezer. 20 kilometre, 30 kilometre, 100 kilometre sürüden ayrılır. Ama güdüleriyle takip eder, geri davarı çobanı bulur. 고원의 양치기계로 철저히 길러지는 칸갈. 제가 끌려갈 만큼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시속 50km를 달리는 스피드와 맹수를 제압하는 용맹함,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칸갈. 대대로 목축업을 하며 칸갈개를 키워온 압들라흐만 씨.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데요.
지난밤 어미가 7마리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이 땅을 지켜왔다는 명견, 그 후예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아유 나느라 고생해가지고 힘들다. Kangal köpeğin anlamı nedir derken kangal köpeği sürü için yaratılmış bir yaratık, bir varlık. Yani bu Osmanlı'dan yani 100 yıllar önce, 100 yıllar, 1000 yıllar önceden yani kangal adı verilen bir şey. Yani çok değerli. 칸갈은 500여 년 동안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부는 바람을 따라 여정은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티아로 이어집니다. 고원에서 만나는 아찔한 비경. 6,500만 년 전 바다가 융기하면서 풍화와 침식을 견뎌낸 레벤트 협곡입니다. 해발 1,400m, 깎아지른 바위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이 험준한 협곡에도 삶의 풍경이 존재합니다. 야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이 있으니까 정말 사람이 사나 본데. 메르하바. 아, 놀랍게도 협곡 절벽에 집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르하바. 이분이 집주인 쿠르트 씨입니다. 레벤트 협곡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때론 비바람과 맹수를 피해, 때론 전쟁을 피해 세상 가장 깊고 외진 이곳까지 숨어들었던 거죠. 조상 대대로 살았다는 쿠르드 씨의 동굴집. 그 안이 궁금해지는데요. 바위에 굴곡진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실내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Burası Merhaba. sobamız, televizyonumuz işte böyle. Lambamız, ceyranımız burada. 필요한 살림살이며 전기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동굴집. 이 좁고 긴 방은 부엌입니다. 하하. 1985년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냉장고도 없었다고 하네요. Burada 19-23 kişilik yemek yapılıyor. Çocuk yani yemeği yapılıyordu. Burada da yiydik o odadan. 23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그래도 이 좁고 외떨어진 동굴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건 협곡 안쪽에 비밀의 장소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바로 동굴 약수터입니다. 안반에서 나오는 지하수 덕분에 식수며 생활용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물이 워낙 차가워 천연 냉장고 역할까지 했답니다. Sen de gel sen de. 이건 뭐 귀한 물인데. 레벤트 협곡의 천연 안반수. 이 귀한 걸 안 마셔볼 수는 없겠죠. 야, 물맛이 진짜 깔끔하네, 깔끔해. 귀한 물이다. Bu suyuna 3 ev vardı önce. Bütün bu suyuna ihtiyacımızı görüyorduk. Şimdi bunlar göçtü gittiler. Ben tek kaldım. 척박한 듯 보이지만 생명수를 품고 있는 레벤트 협곡.
동굴집 옆에는 또 다른 비밀의 장소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곳에 가려면 좁은 절벽길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뭐 진짜. 시도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뭔가 보물창고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 절벽 난간은 협곡 저편의 다른 동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길로 올라갈 땐 꼭 친한 친구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하고 가야 돼요. 진짜. 간신히 절벽을 돌아 나왔더니 설상가상. 이번엔 잔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을만하지가 않아.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아 천길 낭떠러지 위에 다른 세상과 통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험천만한 잔도를 건너고 다시 절벽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옆 동굴에 도착했는데요. 그야말로 10년 감수했습니다. 잔도가 있다는 건 이곳에 누군가 살았고 왕래가 있었다는 증거인데요. 아저씨가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거구나. 사람 살았던 흔적, 독이. Hayvancılığın burada yapıldığını gösterir yani. İnsanoğlu burada geçimini sağlarken hayvancılık da yapmış bu mağarada. Yaşamla beraber oluşmuş. Ama o nasıl oradan hayvanlar geçirir? Orada tabii şimdi çok zor. 바위로 가로막히고 고립된 이곳에서 어떻게 가축까지 키우며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별벽에 길을 만들고 대를 이어온 레벤트 사람들. 그들의 삶은 이 협곡만큼이나 강인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릉도원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자, 협곡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복숭아꽃이 만발했다는 거지. 무릉도원인데 여기도 밑에 살구나무꽃이 팍 만발한데 인간이 정말 개척하기 가장 힘든 곳에 들어온 거 보니까 좀 처음부터 무릉도원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가장 험준하지만 그래서 가장 내밀했던 축복의 땅. 레벤트 협곡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무릉도원이었습니다.